미래를 보는 창, JTB. 안녕하세요. JTB 제이입니다. 오늘 3월 FOMC 리뷰, 이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새벽에 끝난 3월 FOMC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냥 언어의 마술사, 라고 그냥 간단하게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채권 금리와 관련된 정책적 립 서비스는 나오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진 않았습니다. 기존 입장에서 한 번 더, 좀 더 진전된 표현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시장에 실망감을 주기보다는 어느 정도 시장을 좀 안정시키는 그런 발언들이 나오면서 FOMC가 그래도 성공적으로 끝났다.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급등시킬 정도로 막 뜨겁게 만들지는 않았다. 딱 그 정도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3월 FOMC 성명서에서 우리가 좀 체크해야 될 부분, 그런 부분들은 뭐 크게 없어요. 이번 3월 FOMC에서 정말 중요했던 것은 기자회견이었거든요. 일단 3월 FOMC 성명서에서 조금 그래도 우리가 체크해 볼 부분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를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코로나 팬데믹은 미국과 전 세계에 걸쳐 엄청난 인적 및 경제적 어려움을 야기하고 있다. 회복 속도가 완만해진 이후 팬데믹에 가장 많이 영향을 받는 부문은 여전히 약하지만 경제활동과 고용 지표들은 최근 들어 반등하기 시작했다. 이거는 뭐 시장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다 인지하고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인플레이션은 현재까지도 2%를 밑돌고 있다. 전반적인 금융 여건은 경제와 미국의 가계 및 기업으로서의 신용 흐름을 지원하는 정책 조치를 부분적으로 반영해 완화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향후 경기에 대한 부분은 여전히 백신이 관건이라는 얘기죠. 백신 접종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진행되는지에 따라서 경기 회복 속도가 크게 좌우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확정적인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밑에도 내용을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공중보건 위기는 경제활동과 고용 물가의 지속에서 부담을 주고 있고 경제 전망에 대해서도 상당한 위험을 야기한다라고 써놨어요. 그리고 이제 좀 중요한 내용을 제가 주황색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이제 위에는 뭐 기존에 나왔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 패스를 하고, 연준은 또한 위원회의 완전 고용과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 매달 최소 국채 800억 달러너치, 그리고 MBS 최소 400억 달러치를 계속 매입을 하겠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볼 내용은 요겁니다. 완전 고용, 그리고 물가 안정 목표를 향한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룰 때까지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한 추가 진전을 이루겠다는 내용은 수치적으로 그런 것들이 확인이 되어야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단순히 전망으로만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런 것들이 수치적으로 확인될 때까지는 지금의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정에서 채권금리가 급등하건 말건 상관없이 계속 지금의 정책 스탠스를 유지하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 위원회의 목표 달성을 지연시키는 위험이 발생할 경우 통화 정책 스탠스를 적절하게 조정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의 이 정책적인 환경, 여기서 만약에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적인 위험이 발생됐다. 그러면 통화 정책 스탠스를 적절하게 조정. 여기서 말하는 적절한 조정은 좀 더 완화적인 스탠스로 더 바꿀 수 있다.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면 그렇게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걸로 보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 위험이 발생할 경우 여기에는 그것도 포함이 됩니다.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도 않았는데 시장 금리가 갑자기 급등하는 경우, 이거는 당연히 실물 경제 위험 요소거든요. 완전 고용에 도달하기 전까지는. 그때는 마찬가지로 이것을 하게 될 텐데 이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겠죠. 이것도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연준이 완전 고용에 도달하지 않는 상황에서 채권 금리가 계속 급등하는 현상. 그리고 저번에 제가
10년물 채권금리 기준으로 연준에서는 2.0%까지 왠지 용인하는 분위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것을 뚫고 가는 경우가 나오게 되면 그때 정치적으로 개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성명서 기준으로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은 이 정도고, 정말로 중요한 내용은 기자회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고 자산 매입 테이퍼링은 논할 시기가 아직 아니다. 그리고 연준의 정책 기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테이퍼링을 한다고 해도 테이퍼링을 시작할 때 미리 얘기하지 않습니다. 테이퍼링을 언제부터 할 거라고 미리 예고하는 그 내용을 미리 다 또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테이퍼링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때 당시가 아니고 뭐 한 6개월 전이든 아니면 3개월 전이든 이때 미리 예고를 해줄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앞서서 살펴봤듯이 실질적인 상당한 진전, 이게 나오지 않는 이상 이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채권금리가 올라갔던 내용들은 그런 우려들이잖아요. 우려들 때문에 움직인 건데 일단 그거는 이제는 뒤로 밀어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자회견에서 파월이 전망치에 근거해서 선제적으로 행동하지 않겠다. 이거거든요. 제가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걸 수치적으로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됩니다. 수치적으로 확인이 되지 않고 단순히 전망치 때문에 뭐 채권금리가 오른다 이런 것 때문에 연준이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해줬습니다. 이번 FOMC에서. 그리고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에서 더 빠른 진전을 보이기 시작해 경제 개선의 실제 지표로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지만 먼저 그것을 봐야 한다. 여기서도 다시 한번 되풀이 했었죠.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보여주고 있는 흐름에서는 고용시장과 인플레이션이 좀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상태이긴 합니다. 그리고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는 기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오히려 이건 좀 과하게 보일 수도 있긴 한데 일단 고용시장에서 옐런 재무장관 기준으로 얘기를 하면 올해 진행되는 부양책들이 다 성공적으로 다 진행이 된다. 그러면 빠르면 2022년 그래도 하반기쯤에는 완전 고용 상태에 도달을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실제 지표로 확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이 굉장히 빠른 회복으로 가고 있는 건 맞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지표로 나타나면 그때 뭐 테이퍼링을 논하든 그런 것들이 이제 진행될 것으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점도표 있잖아요. 연방기금금리 예정 경로 이게 이제 점도표 얘기인데 점도표는 FOMC마다 바뀝니다. 점도표는 확정사항이 아니에요. 이런 뭐 고용시장이랑 뭐 인플레이션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종합해서 그때그때마다 바뀔 수는 있어요. 이제 그거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뭐 약속이나 예측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제 재차 강조를 했어요. 그리고 향후 2, 3년 동안 경제 상태는 매우 불확실하며 전망치에 집중하고 싶지 않다. 그리고 2, 3년 후 금리 인상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금리 인상에 대해서 생각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일단 경제 회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리고 그 중심에서는 완전 고용과 인플레이션인데 그 중에서도 더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고용시장입니다. 우리는 요거를 이제 메인으로 지표를 보고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팬데믹 경제 여파는 광범위했고 경제 앞길은 바이러스 경로에 달려있다. 이거는 뭐 당연한 얘기고. 그리고 경기 회복은 여전히 고르지 못하고 불완전한 상태다. 요거는 이제 올해 미국 부양책 그 결과에 좀 많이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고용시장 회복세가 11월부터 1월까지 둔화하다가 이제 부양책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2월부터 좋은 상승세 이걸 지금 이어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높아질 수는 있다. 지금의 상승세에서. 그리고 고용이 정말 잘 될 때까지 완화적인 기조에 전념하겠다라고 다시 못을 박아줬습니다. 그리고 좀 더 세분화해서 채권금리와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기자회견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했느냐. 국제 수익률 상승에 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파월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무질서한 시장 여건이나 연준의 목표를 위협하는 지속적인 움직임을 우려한다.
그리고 금융 안정성을 유지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며 유심히 모니터링을 하겠다. 그러니까 국채 시장이 여러 가지 우려로 급등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을 막 무질서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으로 만약에 작용을 한다. 그리고 결국 그것이 실무 경제까지 영향을 미쳐서 연준이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위협을 하게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된다. 이제 그런 우려들이 지금 있는 거예요, 연준은. 그래서 만약에 실질적으로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절대적으로 필수적이다. 유지하는 것이.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으로 개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 뭐 YCC든 오퍼레이션 트위스트든 할 수도 있다라고 이게 직접적으로 정책적 립 서비스를 한 건 아니지만 굉장히 우회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일어나면 정책적으로 개입을 하겠다라고. 그래서 그렇게 일단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인플레이션과 관련해서는 작년 대비 인플레이션은 기저효과로 인해서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올해 2%를 상회하는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거는 이미 시장에 다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일시적인 인플레이션은 연준의 어떤 정책 변화 기준을 충족할 수 없다. 그래서 뭐 올해 기저 인플레이션 효과 때문에 2%를 상회하는 그리고 2%를 넘어 3%까지 설령 가더라도 연준은 움직이지 않겠다라는 내용이에요. 결과적으로. 그리고 자산 시장에 대해서는 일단 일부 자산 가격은 고평가되었다라고는 언급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버블이다라고는 얘기는 안 했어요. 그리고 일부 자산이라고 한정을 지어줬죠. 그러니까 전체적인 자산 시장으로 봤을 때는 아직 괜찮다라는 얘기예요. 거꾸로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이것들이 자산 시장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안정감 있는 멘트로 아마 다가갔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또 중요한 내용 하나가 언급이 됐는데 SLR 관련입니다. SLR이 뭐냐면 이제 은행들이 위험 자산에 투자할 수 있는 그런 규제를 완화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3월 31일까지 연장이 이제 되고 여기서 이제 끝나기로 되어 있거든요. 근데 파월 의장이 기자회견에서 이 SLR과 관련해서 며칠 내에 발표할 게 있을 거다라고 미리 약간 언지를 줬어요. 이거는 아마도 3월 31일 이후 SLR이 끝나는 게 아니고 연장할 것을 좀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만약에 3월 31일 날 SLR이 그냥 종료가 된다. 이 규제 완화 기간이 종료가 돼버리면 국채 시장에서 대규모 물량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채권 금리는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될 거고 다시 한번 시장에 충격을 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미리 FOMC에서 연장을 의미하는 듯한 발언을 일단 내놨어요. 그리고 이제 조만간 발표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간접적으로 국채 시장을 좀 관리해주는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 기간 연장과 관련해서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조만간 그게 발표가 되면 국채 시장 금리 급등에 대한 이벤트는 사실상 종료된 게 아닌가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국채 금리가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국채 금리는 계속 점진적인 상승을 보여줄 거예요. 단지 속도 조절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기간을 얼만큼 연장할지도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되도록이면 긴 기간 동안 연장을 해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번 FOMC는 그래도 시장에 실망감을 주지 않는 선에서 그렇다고 해서 시장의 기대를 뛰어넘는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적절한 수위 조절을 하면서 굉장히 양호하게 끝났다라고 평가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시장은 좀 더 안정적으로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설령 뭐 기간 종이 추가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최근에 만들어진 저점은 이탈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점도표를 보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할게요. 이번 점도표에서 조금 바뀐 부분은 요거예요. 2022년의 기존의 점도표는 2022년에 금리 인상을 예상하는 위원이 한 명이 있었거든요. 근데
3명이 추가가 되면서 총 4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FOMC 위원회의 점도표를 보면은 2023년까지 제로 금리를 유지한다. 이거는 유지가 됐어요. 그리고 향후 연준이 이제 출구 전략을 펼친다. 그렇게 되면은 기준금리 목표 타켓은 2.5%입니다.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지금의 이 부채 상황 그리고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2.5% 올리기 전에 다 박살이 날 것 같아요. 그때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2018년? 2018년에 기준금리가 이 수준까지 올리고 나서 박살이 나버렸죠. 바로 긴축 발작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훨씬 더 많은 자금이 풀리고 그리고 제로금리에서 훨씬 더 많은 천문학적인 자금이 풀렸는데 기준금리를 2.5%까지 과연 올릴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환경에서는 기준금리가 뭐 1%가 넘는 시점부터 긴축 발작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여요. 이거는 버블 붕괴로 연결이 될 수도 있겠죠. 일단 이건 뭐 나중 일이니까 지금은 신경 쓸 필요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 추가적으로 살펴봐야 될 거는 연방기금리 선물시장입니다. 연방기금리 선물시장, 즉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느냐. 2022년에 0.25%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 상반기는 아니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우리가 금리 인상에 나서기 전에 테이퍼링을 먼저 하거든요, 통상. 테이퍼링이 끝나는 시점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페이지로 나누게 된다면 제로금리가 유지가 되고 이게 1단계라고 보면 어느 정도 이제 경제 회복이 수치적으로 확인이 됐다. 그러면 2단계로 넘어가요. 이때는 테이퍼링을 논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제로금리는 유지가 돼요. 그리고 3단계 테이퍼링이 끝나고 이제는 기준금리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서 보이면 되는데 지금 연방기금리 선물시장에서는 2022년 하반기에 첫 번째 금리 인상을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과거로 다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면 2018년에도 그랬고 그리고 2019년에 금리를 동결하고 그리고 금리를 인하하는 그런 과정에서 연방기금리 선물시장의 예측이 다 맞았단 말이에요. 물론 이거는 지금 굉장히 장기적인 예측이기 때문에 변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책적인 변곡점에 가면은 이 연방기금리 선물시장을 우리가 항상 체크를 하잖아요. 그때 신뢰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우리가 그때는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연방기금리 선물시장에서는 2022년 말에 금리 인상이 시작되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고 그 뜻은 테이퍼링이 2022년 상반기에라도 시작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암시를 합니다.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는 연준 입장이 아니고 그래서 만약에 실제로 그 수치들이 내년 상반기에 확인이 됐다. 그리고 고용지표를 봤을 때 올해 부양책이 다 진행이 잘 돼서 내년 이맘때쯤에 고용시장을 봤을 때 실업률이 4.0에서 뭐 4.3 이 사이에 위치를 한다. 그러면 테이퍼링이 시작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미리 예상을 해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런 수치들이 예상이 되면 이런 수치들이 이제 확인이 되면 연준에서 뭔가 코멘트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을 거예요. 뭐 3개월 뒤 혹은 6개월 뒤부터 테이퍼링을 시작하겠다. 그리고 이거 좀 안 좋은 얘기긴 하지만 재수 없으면 올해 연말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테이퍼링을 내년 이미 시점에서 시작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그거는 이제 하반기까지 경제 지표가 얼마나 빨리 개선되는지 그리고 추세적으로 개선되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겠죠. 그리고 이거를 볼 때는 인플레이션 수치 보지 말고 고용 지표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안전하게 좀 끌고 갈 수 있는 매매를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상 올해가 마지막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고 그 이유는 이제 그때 상황 봐서 다시 판단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연방기금리 선물 시장을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참고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3월 FOMC 리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익한 영상이 되셨다면 구독 알람,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